2024년 7월 20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난주 꽤 좀 피곤한 한 주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2,900인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3,000이 되는데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3,000 간다고 했는데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며칠 동안 완전히 주식시장의 얼굴을 바꿨고요. 특히 왜 이런지를 모르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더 좀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인생도 살면서 매일매일 즐거웠으면 좋겠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했던 일정대로 모든 일이 다 됐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렇게 또 되지 않는 게 인생이기도 한 것처럼 주식시장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도 매일매일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매일매일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더 올라갈 거예요, 상승할 거예요 하고 말해주는 전문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질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2,900포인트를 코앞에 앞두고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3,000포인트 쉽지 않습니다. 하방을 열어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미쓰리가 세상 밤맛없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그냥 주식이라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식의 그런 면이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식시장은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최소한 주식시장만큼에서는 제 멘탈은 강하다. 어떤 악재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면서는 어떤 악재가 나오면 저도 인간인지라 흔들리는데 최소한 제가 밥 먹고 사는 분야에서만큼은 좀 멘탈 좀 강해지자. 그래야지 어디 가서 저 주식으로 밥 먹고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7월달 들어와서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날 방송은 물론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도 점검해 드리지만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 흐름을 쭉 한번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타일대로 한번 좀 계속 가볼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지난 한 주 정리하고 일요일은 다음 주 한 주 체크하고 그리고 평일은 뉴욕 증시 정리하면서 중간중간에 국내 증시가 저질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드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지금 아마 이게 거의 3번째 정도 시도인데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고 혹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라는 의미는 미쓰리 괜찮아 나 이 방식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의견들 아니면 그냥, 지난주 힘들어 죽겠는데, 지난주 얘기를 또 하냐, 됐다, 이런 의견들 좀 올려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돈은 조용히 버는 거라고 했더니 요즘 댓글이 안 올라와가지고, 물론 조용히 봐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렇다고 또 돈다방 미쓰리를 또 막 1,000명 정도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댓글을 달아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좀 질문을 드린다면 토요일 방송은 지난주 한 주 증시 돌아보고 근데 그 돌아보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수치 같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와 똑같은 거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수치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 주 흐름을 쭉 한번 그릴 수 있는 그런 정리하는 시간을 토요일 방송에서 한번 계속 진행해 볼 거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금값 얘기도 안 하고 막 유가 얘기도 안 하고 막 그러죠.
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안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중간중간 좀 허접하지만 좀 뭔가 변화의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7월 19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해 볼 텐데요.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정리하기 전에 월요일부터 돌아갈 겁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7월 첫 번째 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24년 하반기의 시작이요, 3분기의 시작이요, 7월의 첫 번째 주다. 그러니까 뭔가 새해를 맞는 그런 기대감 같은 마음으로 주식시장이 좀 떴으면 좋겠어, 올랐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감을 팍팍 심어줄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미국의 고용지표도 그렇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뭐 여기다 대고 어닝쇼크 얘기하겠습니까? 어차피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는 실적 좋게 포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설령 뭐 예상치보다 좀 안 좋을 거라고 나오더라도 하반기 2024년도 하반기는 좋아질 거라고 포장을 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7월 첫 번째 주는 증시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힘에 만족시켰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7월 두 번째 주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7월 첫 번째 주보다는 조금 김이 빠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가장 자주 언급했던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주식시장은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를 좋아하지 않는다. 재미없어 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이날 변수가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주말 동안에 휴일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가 총격을 당하는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방송에서 돌발 변수가 튀어나왔다. 그랬을 때 일단 어떻게 뉴욕 증시가 반응하는지는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아이고 이 기회에 한번 좀 올라가 볼까 약간 이런 거 시도는 할 것이다. 그러나 질은 저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맞이한 7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마감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클럽에서 인플레이션 2%가 안 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금리 인하 가능성도 확실시 됐지만 무엇보다 주말에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총격 사건의 이 변수를 어떻게 뉴욕 증시가 소화시키느냐라고 봤을 때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발상에 전환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7월 3일 날이요. 골드만삭스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서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는커녕 130bp 올려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골드만삭스가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단어에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묘한 보고서를 냈죠. 이렇게 월요일날 뉴욕 증시는 주말에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총격 사건을 호재로 둔갑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6일 화요일 날 어땠습니까? 여러분 7월 16일 화요일 날 딱 하면 떠오르는 어떤 뉴욕 증시 했을 때 뭐가 이슈였지? 라고 했을 땐 소매 판매였죠.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은 전월 대비 0.3% 둔화를 예상했는데 오히려 전월과 비슷했어. 니네 저기 한국의 그 돈다방 미쓰리라는 것이나 뭐 미국 경제 안 좋다며 웃기고 있네. 지금 소매 판매 좋거든? 미국 경제 괜찮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그 전날, 그러니까 7월 15일 월요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2%가 되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가 되는 순간 다음날 나온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부합했다라는 소식에 오히려 미국의 경기 연착륙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요.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은 아이고 이거 경제지표 잘 나와서 이거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부진한 경제지표를 보고는 경기 둔화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경제지표가 부진하니까 금리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정당화를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부진한 경제지표를 호재로 둔갑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경제지표가 잘 나오면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딱 되자마자 아니야 미국 연착륙 이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도널드 트럼프가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뭐 2028년까지 임기를 보장한다는 등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했는데 어떤 분께서 그거 못 믿는다. 저도 못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거의 제가 매일 트럼프를 깠습니다. 뭐 어떻게 미국에 이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냐며 아니 어떻게 뉴욕 증시에서 맨날 도널드 트럼프 있냐고 막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트럼프 저도 믿지 않습니다. 특히 저는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2028년까지 임기 보장한다는 건 뭐 저는 아웃 오브 안중인데 문제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를 재무부 장관으로 고려하고 있다. 전 여기에 더 빡친 거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람 진짜 시황 못 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물론 뭐 재무부 장관이니까 뭐 약간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이 사람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무부 장관 된다는 거 되게 좀 불편하고 그리고 제가 이날 해드렸던 얘기가 뭐냐면 부통령으로 지명한 제이디 벤스라는 강경 보수파 상원의원이 중국을 굉장히 강경하게 보고 있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시선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제2라운드 아니면은 뭐랄까요? 패권 전쟁 2라운드? 뭐 이런 식으로 중국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요즘 최근 중국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미국이 이런 분위기로 가면 이제 중국과 어떤 그 긴장감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어쨌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을 호재로 소매 판매를 미국 경제의 연착륙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상승시켰던 주식시장이 7월 17일 수요일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혼조세는 혼조세인데 주식시장 질이 굉장히 저질이었어요. 제가 가장 저질 이야기를 많이 했던 날이 이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7월 18일 목요일 날은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했고 특히 장 초반에 상승을 했는데 하락 마감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총격 사건이 호재로 소매 판매가 미국의 경기 연착륙으로 이렇게 버텼던 주식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멘트가 뭡니까? 차익 실현. 목요일부터 차익 실현 압박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라고 했죠.
그리고 계속 순환매 타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19일 금요일 뉴욕 증시 또 하락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7월 19일 장중에 나스닥 선물지수가 플러스로 강하게 올라가는 거를 보시면서 뉴욕 증시 반등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께서 한국 증시는 모르겠지만 미국 증시는 더 갈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분위기는 막 그렇게 될 것 같죠. 물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미국 증시는 막 반등하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만큼 이제 빠졌으니까 이제 올라가야지 하는데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7월 19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IT 대란이 발생했다. 그런데 시장 영향은 미미했고요. 지금 토요일 현재 대부분 다 고쳤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하락했어요. 빠져야 될 이유를 몰라요, 지금. 누가 저한테 미쓰리 뉴욕 증시 왜 저렇게 빠져? 그러면 진짜 순환매 맞아?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에요. 질이 저질이라서 그래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7월 19일 금요일 발표되는 경제지표는 없었습니다. 오직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식시장 분위기만 수치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나마 지난주 다우지수가 잘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 비중이 낮은 다우지수는 주 후반에 약세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상승률 0.6% 지켜냈다. 상승을 지켜냈다. 라고 다우지수를 전면에 내놓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다우지수가 빠지고 나스닥이 주간 상승률로 0.6% 올랐다라고 하면 나스닥을 먼저 내세웠겠죠. 참 재미있는 건요. 주식시장은 좋은 걸 먼저 보여줍니다. 마치 보험회사에서 막 보험에 좋은 이야기를 막 한 다음에 나중에 여긴 제약 조건이 있고 청약 조건이 어쩌고 제외 조건이 있고 환불 안 되고 이런 거 이렇게 쭉 약한 거는 불리한 거는 적게 쓰는 것처럼 좋은 거를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주 미쓰리는 계속 주식시장이 저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약하긴 했어도 주간 상승률로 다우지수 0.6% 올랐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중소형주 러셀지수 주간 1.7% 상승했고요. S&P 500 주간 기준 2% 하락해서 4월 중순 이후 가장 큰 폭의 낙폭 한 주. 나스닥도 주간 3.7% 하락하면서 4월 달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전문가들은요. 증시가 오래 미루어졌던 순환매 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동안 많이 오른 빅테크 주식의 차익 실현에 나섰고 지금은 다른 부분으로 옮기고 있다. 다른 부분은 어디로 옮길까요? 저는 다른 데로 옮겨지는 것 같지 않은데. 자, 여하튼 순환매 장세 타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뉴욕 증시는 저렇게 됐어요. 금요일 날 반등할 줄 알았는데 반등은 못했습니다만 또 다음 주에 또 반등 시도하겠죠. 문제는 대한민국입니다. 힘을 못 써요.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보다 더 저질이고 그런데 여러분 뉴욕 증시도 어느 순간 저질이 되어가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몇 달 전에 해드렸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순환매 장세냐? 글쎄요. 저는 순환매 장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3.7% 하락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4월 달 이후에 가장 최대 낙폭이었다고 하잖아요. 4월 달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3월 말까지 주식시장 분위기 되게 좋았다가 4월 달 되자마자 주식시장 분위기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4월 달 낙폭을 다 회복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방송에서 여러분 이제 7월 달, 8월 달 이렇게 되면은 미국 대통령 이슈가 이제 불거질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나스닥 주간 3.7% 하락이요. 이거를 이끌어내려면 엄청난 강력한 힘이 터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3.7% 주간 하락을 회복하지 못하면 얘네들 굉장히 불편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반등은 시도할 겁니다. 다음 주 중에 반등하고 또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이런 그 모습을 계속 보여줄 텐데
뭐 여전히 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주식시장은 저질이다. 자, 지난주 주 초반에는 트럼프의 악재를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호재로 바꾸고 소매 판매를 연착륙으로 포장하고 주식시장 빠지는 거를 순환매라고 계속 포장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잘 버텼어요, 주식시장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이번에 어닝 시즌이 어닝 서프라이즈? 예, 불가능해요. 해봤자 예상치를 윗돌았다 정도로 환호를 할 겁니다. 예상치보다 윗돈 성적표를 내놨어요라고 하지만 주식시장이 크게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이 힘이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가 훅 빠지면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지금 나온 악재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뭐 IT 대란 뭐 생겼는데 주식시장이 미미했다면서요. 그냥 여전히 그냥 지금 얘네들은 뭐 순환매 타령을 하고 있는데 당장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십시오. 못 올라가잖아요. 끙끙거리잖아요. 올라갔다가는 밀리고 올라갔다가는 밀리고. 게다가 여러분 지금 환율 예상외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힘든 한 주 보내셨고요. 되게 침착하게, 되게 냉정하게 주식시장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저는 내일 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조금 더 꼼꼼히 챙겨서 여러분들의 멘탈이든 투자든 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안 달아줘도 좋으니까요. 예, 좋아요는 좀 눌러주시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예,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비 되게 많이 온다고 했는데 비는커녕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햇빛이 쨍쨍거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